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서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사이에는 해제가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내 마스크 조치 해제 시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미국에서는 트리플 데믹 우려에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코로나19 소식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하기 전에 최근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 오늘 신규 확진자 6만 2천여 명. 금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다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로 좀 심해지는 건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금은 감소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제 왜 11월 말까지는 비교적 괜찮았던 게 날이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날이 따뜻하면 호흡기 바이러스도 약해집니다. 근데 지금 날이 본격적으로 추워졌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다른 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거, 독감도 증가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역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월, 12월이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면역 보유자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시기가 맞물리는 거죠. 면역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고 겨울이 오고 있고 겨울이 이미 왔고 그다음에 경각심은 꽤 많이 떨어졌고 예, 이제 연말 모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지금 이 증가 추세가 폭발적으로 나지 않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잘 보면요. 신고를 거의 안 하거나 또 검사를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네. 지금 남녀 이 확진자 비율을 보면 남자가 훨씬 적습니다. 근데 코로나19는 누구나 다 걸리는 거죠. 남녀 비율이 똑같아요. 예. 근데 지금 남성 비율이 훨씬 적어요. 여성에 비해서. 뭐 남성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예. 지금 신고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 숫자가 진실된 숫자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산세가 좀 이어지다가 그 확산세 높은 수치에서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했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첫째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데 신고가 적고 검사가 적다는 거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우리가 여름 유행을 거치면서 사실은 제일 적을 때가 1단위로 제일 적을 때가 10,000명을 약간 하회하긴 했지만 네. 대개 한 10,000명, 20,000명 선에서 쭉 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40,000명 또 50,000명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수만 명이 걸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적어도 한 5, 6개월 동안에 걸린 사람들은 일단 면역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걸릴 대상이 일부는 좀 적다는 거. 그전에는 무방비 상태에서 다 걸렸다고 보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당히 이 걸린 사람이 많아서 그렇고 개량 백신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또 됐고 그런저런 이유로 아마 지금 아주 폭발적인 증가는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전시였죠. 처음 이제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좀 해제하자 이런 의견을 밝혔고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지금 마스크를 언제쯤부터 벗어도 된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이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지금 사실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다른 건데 마스크에 대한 논란을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11월 말에 아마 공식적으로 그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문제가 됐으니까 아마 질병청에서 곧 이제 다음 주에 공개 토론회 하고 네. 이제 저희 자문위원회가 또 한 번 더 논의를 또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요건이 되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적어도 네. 다음 주 말까지,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요. 네. 이제 그러면 되는 건데요.
그거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12월 말까지는 마스크 벗으면 안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방학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방학 전에는 학기 중에는 마스크를 벗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독감이 막 증가하고 있는데 독감까지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 되는 거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라는 계획이 나올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실내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는 없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대전시 차원에서 그 공문에 뭐 꽤 구체적인 이유를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단장님께서 그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보셨을 땐 좀 어땠나요? 실제 좀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나요? 제가 그 공문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예. 한 페이지하고 한 줄짜리인데요. 여러 번 읽어서 왜 이런 무슨 근거를 갖고 어떤 했나라는 내용이었어요? 건데 처음 근거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 마스크에 대해서는 뭐 자율적으로 많이 하니 네. 굳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도 안 되냐라는 거죠. 옳은 말씀이죠. 그리고 아마 지금 뭐 의무가 있든 없든 간에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전히 많을 거고 실외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다니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럴 건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냥 다 쓸 거를 기대하고 저희 같은 자문위원회가 네. 빨리 다 쓰시겠지 그러고 의무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다른 메시지가 나갈 수 있거든요. 이제 끝났나 보다. 그렇죠. 그리고 부주의한 사람들부터 먼저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게 될 것이고 그 와중에 건강 취약자들, 고위험군들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걸 서둘러서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건데 네. 그 근거는요. 나머지는 이렇더라고요. 무슨 뭐 언어 발달이 안 된다, 또 뭐 마스크를 써야 될 근거가 없다, 뭐 등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과학 방향 얘기 말씀드리는데 자연과학적인 근거는 다 없는 주장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도 벗고 싶습니다. 마스크 예. 들고 다니는 게 정말 싫습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오늘부로 일평균 사망자 수가 51명이에요. 어떤 단일 감염병도 하루에 51명이 돌아가시는 그분들이 비록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병 없습니다. 결핵, 에이즈 등등은 우리나라 정부가 개별 과를 갖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결핵은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제일 많고요. 네. 꼴찌 중에서도 한참 꼴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래도 그거는 하루에 이렇게 50명씩 돌아가시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전파가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건 51명씩 아직도 돌아가고 계시는데 그리고 400수십 명이 매일매일 중환자실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거를 환자가 더 느는 쪽으로 가겠다? 조금 무리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마스크 네. 벗으면 환자가 느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느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럼 마스크를 벗었을 때 사실 일각에서 걱정하는 건 마스크를 벗었을 때 폭발적으로 대유행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 그럴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나 그런 확률을 높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본 보십시오. 처음부터 마스크 부과 의무 없습니다. 그런데도 90% 이상이 실외에서도 쓰고 다닌다고 예. 제가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스크 의무 해제하면 폭발적으로 안 늘 겁니다. 왜냐하면 다 쓸 거기 쓰겠죠. 때문에. 예. 그러나 폭발적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계속 늘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와중에 사망자 숫자가 몇 명이라도 하루에 더 생긴다면 그분들은 정부가 좀 부주의해서 너무 과하게 빨리 이런 그 마스크 조정을 해서 생긴 억울한 죽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을 좀 보호하고 같이 가는 것이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의 저는 원칙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같이 이제 동일되게 시행이 돼야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1월 말, 빨라도 1월 말이고 늦으면 3월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로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제가 10월 한 24일경에 브리핑을 하면서 석 달만 좀 참아주시라고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이미 자문위원회에서는 2차례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석 달이면 한 1월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0월 달부터 석 그쵸. 달이니까.
이제 그렇게 희망을 그때쯤 보는 이유는 지금 이 개량 백신이 나와서 매우 효과적인 백신이에요. 그래서 고위험군들,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들 등등 젊은 사람들도 다 보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 전부터 맞기 시작한 이 백신은 1월 말쯤 되면은 많이 맞을수록 그분들은 철저히 보호가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죠.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이 청소년층은 지금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걸리고, 그 다음에 자연 면역이죠. 그 다음에 인공 면역으로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고위험군 중에서도 백신을 안 맞거나 맞았더라도 걸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숫자를 다 합치면 1월 한 중하순쯤 되면 말쯤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면역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면역이 떨어지고 또 병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때는 따뜻해지는 거죠. 날이 따뜻해지면 내 몸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평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지금은 그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예.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1월 한 말 정도 되면은 빠르면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뭐 더 성급한 사람들 1월 중순에 이제 설이니까 네. 설 때는 마스크 벗고 집에 갈 수 있겠다. 예, 고향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해주신 그 시기에 마스크를 우리가 풀 수 있으려면 그때 돼서 상황이 어느 정도 괜찮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거나 뭐 변이가 생긴다거나 이런 그게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조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조건들을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전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문위원 별도로 예. 공개 토론회를 할 거고요.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내겠죠. 예, 된다 안 된다 얘기들을 합쳐서 언젠가는 마스크는 벗습니다. 이게 길게 보면 질병청이 3월 늦어도 3월이라고 했듯이 3월 되면은 실내 마스크 부과 계속 안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벗어야죠. 그러나 얼마나 빨리 하느냐, 또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충분히 이 근거가 생기면은 벗어야 되겠고 네. 만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새로운 변이가 생기고 해서 들어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일각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바로는 이게 전면 해제라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거나 혹은 필수적으로 꼭 착용해야 하는 시설은 좀 남겨두는 것. 그래야 이런 곳에서는 마스크가 꼭 필요하구나. 좀 더 퍼질 위험이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럼 필수적으로 꼭 남겨놔야 할 장소라고 한다면 어디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요. 마스크 의무가 전혀 없는 데서도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스스로 쓰고 다니는 데가 많고요. 네. 유럽에서도 이제 독일이나 뭐 이태리, 그리스 이런 나라에서는 몇 군데는 필수적으로 쓰게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감염 취약 시설들 있죠. 우리 네. 같은 요양병원 시설 뭐 등등. 그다음에 병원.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전면 해제하는데 처음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을 그냥 깔끔하게 할 부분은요 이런 겁니다. 뭐 학교는 뭐 벗고 학원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얘기했던 것들 복잡하게 하는 것들 그거는 다 그냥 의무는 일단은 해제를 하고요. 예. 꼭 필요한 시설들 병원,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 요까지는 아마도 당분간은 조금 더 한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지 않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것도 역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어떤 단계로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방향이 금년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나올 거다 그렇게 네. 봅니다. 이 논의들이 촉발된 시점이 사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야기했었던 건데 해외 출장을 가보니까 어디에도 마스크를 쓴 곳이 없더라.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것을 이렇게 회의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진짜 해외에서는 지금 마스크 쓰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까? 마스크 의무적으로 쓰는 나라가 있고요. 예. 자, 해외 갔더니 그렇다라는 것은 말은 맞습니다. 저도 금년에 해외 2번 갔다 왔는데 똑같이 겪었습니다. 네. 중국 가보십시오, 중국. 왜 중국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구가. 그리고 미국과 지금 중국이 G2라고 하는 그런 대국인데
거기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전혀 무시를 하고 다 벗는 나라만 가가지고 그게 좋다고 얘기합니까? 가까운 나라 대만도 아직까지 거의 안 풀었고요. 일본은 처음부터 의무 부과는 없지만 그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남한테 피해 끼치기 싫어하는 그 민족성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마스크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 옹호론자가 아니라 마스크를 벗는 나라는 그냥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벗는 거예요. 얼마 전에 네. 저희가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호흡기 하는 의사들이 다 모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대가들이 다 모여서 이제 호흡기 학회를 제가 했습니다. 예. 서울에서 상당히 큰 학회였는데 2,000명이었고 외국에서도 1,000명 가까이 왔는데요. 그때 온 사람들이 미국의 호흡기 내과를 주도하는 회장, 다음 회장, 뭐 뉴욕에 있는 주요 뭐 주임 교수 이런 분들이 왔는데 다 마스크 썼어요.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조건에 마스크 쓰라고 권고를 해도 국민들이 안 쓴다. 안타깝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화입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의 효능에 대해서 그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예. 그리고 지금 태국 같은 나라나 미국의 뭐 LA 카운티 같은 나라 환자가 느니까 당장 마스크 쓰자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딴 방법이 있으면 딴 걸 하겠죠. 마스크가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이니까 마스크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예. 네, 저희가 국민들이 바로 체감하는 이 방역 정책 중에 하나가 마스크였고 그 논의가 최근에 이제 뭐 해제 논의가 뭐 거론이 됐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다뤄봤고 사실 이제 모두의 이 말씀 질문을 드리니까 마스크 얘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뭔지 궁금했어요. 사실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어떤 건가요? 그게 백신하고 치료제입니다. 아. 지금 지금 이 제한된 그 인력이 이 질병청이 됐던 보건복지부가 됐던 대전시가 됐던 그 공무원들이 지금 이 실내 마스크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오늘 중대본호에서 실내 마스크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고위험군들을 더 많이 보호해서 한 명이라도 중환자실 덜 가고 한 분이라도 안 돌아가시게 할까라는 논의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계량 백신 접종률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한 꽤 많이 올랐는데요. 이거 더 올려야 됩니다. 지금 20몇 % 정도이고 그다음에 감염 취약 시설 한 30 몇 % 정도인데 이거 50% 60%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여러 군데서 보면 아직까지 그 부분이 많이 미약해요. 예. 그분들이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계량 백신 맞는 거에 그 사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치료제 처방률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 한 33%이기 때문에 고위험군 3명 중에 1명은 약을 드시고 계세요. 이 숫자도 더 늘려야 돼요. 2명에 1명 정도는 먹을 수 있게. 적어도 70세 이상 되는 고령층 같은 경우가 치명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분들은 그냥 진단받으면 다 드실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면은 백신과 치료제에 더 집중을 해준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고위험군의 발생이 확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또 생기더라도 중환자가 확 줄어들겠죠. 지금 보는 사망자의 오늘도 60여 명 나왔는데 대부분은 고위험군입니다. 그럼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했을 때 지금보다 사망자가 당연히 줄 거 아닙니까? 예, 이 약값이 한 번 먹는 약값이 100만 원이에요. 그 100만 원을 제공해서 국가가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는데 이걸 3명 중에 1명까지밖에 아직 안 한다는 거. 그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거. 그렇게 올리면 사망자가 줄 것이고 네. 사망자가 어느 정도 줄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마스크 벗을 수 있죠. 네. 예, 왜냐하면 이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예,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지금 마스크 안 쓴다고 해서 좀 걸린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이라는 게 사실 2차까지 맞고 감염이 돼서 이미 항체가 있어서 3차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3차까지 맞았다가 또 감염이 된 사람들도 있고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물론 고위험군 뭐 50대, 60대 이상인 분들은 뭐 4차까지 맞고 계량 백신도 계속 권고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서 단일화된다라고 들었거든요. 백신 접종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걸 맞아야 되는 건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백신 접종을 기초 접종이라고 합니다. 예. 두 번 다 맞으셨죠, 예. 기본으로. 2차까지. 2번을 맞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만일 이번에 맞을 의향이 있으면 이 계량 백신 맞으시면 됩니다. 차수에 상관없습니다. 2번만 맞았으면 이제는 그게 뭐 4차가 됐든 5차가 됐든
그 세아리지 마시고 이제 차수 예. 안 세아립니다. 앞으로는 네. 절대로 5차, 6차 안 할 겁니다. 두 번 기초 접종 한 분들이면 지금 계량 백신 맞으세요. 이가 백신 말씀하시는 이가 거죠? 백신입니다. 예. 계량 백신 맞으시는데 저희는 이제 고위험군을 더 보호해야 되고 집중 타깃을 하는 거니까 네. 고위험군들은 정말 제가 강력하게 맞기를 권고드리고요. 지금 앵커님 같이 좀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굳이 강제로 맞지는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아 나는 코로나가 좀 많이 걱정이 돼 내가 맞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같이 사는 아주 연로한 분이 계신다든지 건강 취약분이 계신다, 취약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대신 내가 맞아줘서 그분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계량 백신 꼭 맞으세요. 네. 그러나 무조건 다 맞으시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다 맞아 뭔가 젊고 이렇게 저희 정도 나이대인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만 맞았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이 이가 백신은 지금 당장 맞을 필요 없다 이렇게 확인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두 번 맞으셨으니까 예, 당장 억지로 맞지는 않으셔도 된다. 필요에 따라 맞으시는 거고 단 백신을 안 맞은 분들, 한 번도 안 맞았다라든지 한 예. 번만 맞았다라는 분은 2회 기초 접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아. 예, 완료를 하고 계량 백신을 맞을 수 네,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치료제는 어떤 연령의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처방이 되고 있나요? 역시 고위험군입니다. 예, 60세 이상 전 연령층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그 미만이라도 면역이 떨어지거나 만성 질환자들 그분들한테만 효과가 있고요. 역시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치료제 처방 안 나갑니다. 그리고 네. 안 드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치료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모시고 마스크 이야기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